자, 정치권에서요, 보통 생각하길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늦어도 1년 안에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인식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1심이 나왔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3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왜 3년 10개월이나 걸렸는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왜 거의 4년이에요, 지금 4년 1심이 나온 게. 자, 그럼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거든요. 오늘 1심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법원이 정의롭고 또 현명한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을 받으신 분, 특히 오늘 실형으로 3년씩 나오신 2명의 인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요. 자, 화면 좀 보시죠. 오늘 많은 인물들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주요 인물만 좀 소개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징역 3년 3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요 사건 당시 기준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그다음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징역 3년 1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이고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실과 관련들 다 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1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핵심 인물 5명만 이렇게 화면에 정리했고요. 다음 하나 보시죠.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요. 이 사건 꽤 오래됐거든요. 2018년 당시고요. 2019년에 기소되고 뭐 벌써 한참 지난 거잖아요. 우선 김웅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일단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핵심을 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죠.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와 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은 지금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상대 후보인 당시 김기현 후보 측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선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들이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기현 후보의 공약은 불가능한 거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송철호 후보의 공약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또 발표를 하고 이래서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고 결국엔 그 선거에서는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재판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핵심 요약해서 당시에 이른바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는 뭐 하명 수사 사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 경찰이 개입을 통해서 뭔가를 당선을. 근데 당시 이제 송철호 당시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럼요. 2019년 당시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당시 후보, 그다음에 황운하 당시 이제 울산경찰청장이잖아요. 당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부착비리 혐의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를 할 때 미리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를 몰아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 뜻대로 절대로 안 될 거로 봅니다. 자, 저때 당시에 반발하면서 검찰 뜻대로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1심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으로 좀 정리한 건데 이게 2017년, 2018년 당시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의혹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2020년 1월 기소 등등등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3년 10개월 만에 오늘 1심이 나왔거든요. 물론 항소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송철호 후보는 당선이 됐어요, 울산시장에. 그리고 울산시장이 다 끝나고 지난해 6월 퇴임. 이렇게 되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울산시장. 그러니까 이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황운하 지금 민주당 의원은 내년 5월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국회의원 임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일단 법원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심이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늦게 될 건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1년 담당 부장판사였죠.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제 돌연 휴가를 내고 병가를 가고 또 뭐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 잡고 이러면서 재판이 사실상 지연이 됐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원 내에서조차 이거를 어느 정도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예. 결국 재판장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또 돌연 다른 재판에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로 내려야 됩니다. 결국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말이니까 내년 5월이니까 뭐 사실상 임기를 다 맞춘 셈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요.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다 마쳤어요. 끝났죠,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재판이 결과가 3년이 나오다 보니까 죄가 있음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1심이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뽑은 사람이 결국 이런 3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았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속전속결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판결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 혹시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의혹의 시선들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놓고요, 지금요. 김두수 전 총장님. 근데 이게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이잖아요. 근데 선거법 관련 재판은 제가 알기로도 보통 공소 제기된 이후도 한 6개월 정도에 끝내라는 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적용할 때는 6개월 안에서 빨리 끝내서 다음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예. 그걸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로 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궐이든 재선거를 해야 예. 되니까 이제 그걸 빨리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넓게 보면 권력기관 청와대가 만약에 이 수사를 함행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예. 또 황운하 그때 당시 이제 울산 경찰청장의 말에 의하면 검찰과 그 수사권 재조정,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갈등 문제까지 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뭐 고래고기 한부 사건처럼 토착 비리와 검찰 그리고 울산시라고 하는 권력기관의 토착 비리가 작동하는 거다라고 예. 하는 것이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기소는 선거법으로 됐지만 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문제에 아마도 뭔가 좀 부담을 굉장히 느끼신 모양이고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이 당에서 총선에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실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되든 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처럼 만약 권력기관이 개입한 선거 개입 사건이라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당사자들은 이미 이제 항소를 해서 다투겠다고 하지만 예. 그런 만큼 이 쟁점이 아주 컸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까 전해드렸지만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 사항이에요. 1심 결과지만요. 물론 지금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3심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굉장히 강력한 실형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재판 결과대로라면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의 말은 이거 뭔가 큰 몸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발본색원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분위기잖아요. 요거 김종욱 전 행정관하고 김용남 의원께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먼저 김종욱 전 행정관. 당시에 사실은 수사선상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있었는데 당시에 불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 내용인 거죠.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떤 배려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계속적인 공격적인 얘기를 했었었고 시선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예.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연관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기소를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로 1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배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예. 대신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유죄를 한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배우를 얘기한다면 제가 동일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고발 사주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예. 아무 이유 없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최광욱 유시민 황희석에게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손준성 검사가 왜 이걸 고발해달라고 사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에서 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똑같은 사건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면 예. 민주당은 그럴 거예요. 손준성 검사 뒤에는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예. 서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적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배우 몸통 밝혀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오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딱 비서관급까지만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예. 박형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들만 1심 유죄가 난 거죠. 수석까지 가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그 위에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은 기소가 안 됐어요. 당시 조국 주석. 예. 당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20년 1월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 수사 미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당선을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발언이 한 거는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이는데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 없이 움직였다. 더군다나 그 위에 비서실장도 몰랐다. 예. 상식적으로 그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스토리죠. 그래서 지금 1심 선고가 됐습니다만 예. 글쎄요.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제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고요. 뭐
숫자가 달라요. 뭐 2년,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집행유예 섞인 것도 있고 쭉 나와서 오늘 1심이 나왔는데 2심 대법원 남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여당에서는요. 이거 딱 이걸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선을 오늘 김기현 대표가 살짝 내비쳤습니다.